안녕하세요. 도자기에 대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와 함께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앤틱 도자기를 판매하고 있는 앤틱 그릇하우스 코코입니다. 오늘은 판매는 아니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 중 박물관에 가야 할 만큼 귀한 200년 넘은 마이센 팁밭을 보여드리고 마이센 도자기, 곧 유럽 도자기의 탄생 비화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여러 편에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세기 유럽을 뜨겁게 달군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센이라는 이름입니다. 중국에서 온 희귀한 자기, 차이나의 버금가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유럽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마이센 도자기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마이센 탄생 전 유럽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17세기 유럽 사람들은 동양, 특히 중국에서 온 아름다운 도자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흰 바탕에 섬세한 그림이 그려진 중국 도자기는 부와 품격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중국 도자기는 가격이 아주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하얀 금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엄청 비쌌답니다. 어떤 왕은 당시 최고 전투병인 기마병 100명과 말 100마리를 중국 도자기 단 3점과 바꿀 정도였다니까요. 왜 이렇게 중국 도자기가 비쌌을까요? 그때만 해도 유럽은 동양에 비해 과학이 뒤떨어져 있어서 자기 제조에 필요한 1400도까지 불의 온도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700이나 800도에서 구워지는 토기, 800도에서 1000도에서 구워지는 도기는 생산했지만 1300도에서 1500도 사이에서 구워지는 자기는 생산하지 못했거든요. 당시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조선 그리고 베트남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겠죠? 1602년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중국에서 상품을 가득 싣고 돌아가던 포르투갈 상선 캐슬리나호를 빼앗아 이 상선에 실려있던 수십만 점의 중국 도자기를 암스테르담으로 가져가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네덜란드는 해적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놀라운 것은 이 경매에 많은 왕들과 귀족이 몰려들어 그 만든 물건이 단 며칠 만에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가격에 모두 팔렸어요. 왜냐하면 철제나 두꺼운 도기 식기를 쓰고 있던 유럽 귀족들은 중국의 얇고 가볍고 단단한 자기를 보는 순간 그 신비로움에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급 도자기는 집 한 채 가격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지키는 기마병과도 바꾸면서 유럽 왕과 귀족들은 이때부터 경쟁적으로 도자기를 수집하는 데 적극적이다 못해 광적이었습니다. 왕궁에는 과시용 방 하나를 아예 중국 도자기로 채우고 이를 도자기방이라 하여 접대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냥 실사용인 것을 유럽에서는 과시용인 도자기가 되어 앞으로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도자기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앤틱 가구들 중에 그릇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산층도 그 유행을 받아서 그릇을 장식하곤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국 도자기를 아예 차이나라고 불러서서 영어로 도자기가 곧 차이나이고 지금도 동물의 뼈가루를 섞어 만든 도자기를 본 차이나라고 부르고 있죠. 이 시기에 이 세상에 가장 진귀한 것,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수집하며 스스로 권위를 높이려고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센의 선제후이면서 폴란드 왕이었던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2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 도자기를 만들게 한 이 왕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이젠 제 소장품 중 아주 소중한 앤틱 마이센 팁밭과 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티팟과 잔들은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인 장식이 들어가 있는 스노우볼 디자인인데 더할 수 없을 만큼 장식이 들어간 200년 이상 된 초기 마이센 도자기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마이센 도자기 회사의 3대 공장 책임자가 조각가인 요한 게트리 마코서부터입니다. 조각가인 공장장은 왜 도자기 장식이 평면적인 그림이어야 할까 생각하다 입체적인 장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조각가답죠. 이런 스노우볼을 만들려면 먼저 도자기로 티팟이나 잔을 만든 후에 여기에 있는 꽃 장식을 일일이 빚은 다음 꽃의 뒷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고 티팟에는 구멍을 만들어 그것을 꼽아 마무리하여 가마에 구워 완성합니다. 이때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굽는 과정에서 깨지기 때문에 엄청난 숙련도와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도자기가 내면의 정신 수양을 위해 굉장히 단순하고 그 형태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유럽에서의 도자기는 과시용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점점 더 화려한 장식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티팟은 만들기도 아주 어려웠겠지만 지금까지 200년 이상 잘 보관된 것도 아주 귀하고 특히 이 스노우볼은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남아있는 팟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비해서 이 티팟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4에서 5인용 크기의 큰 사이즈입니다. 거기에다가 형태가 독특하고 비율도 완벽합니다. 장식이 화려하지만 우아하고 여러 가지 색을 쓰고 있지만 색의 조합도 아주 예쁘고 특히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티팟의 손잡이를 악어로 만든 것이 참 특이합니다. 손잡이가 악어가 아니라 꽃이었다면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없을 것처럼 보였을 텐데 악어 손잡이로 인해서 전체 티팟의 무게감과 우아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악어의 색은 모든 곳에 사용된 색을 합한 아주 오묘한 색입니다. 저는 이 도자기를 만든 오래전 도공의 감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